여기에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이 영입한 선수 중에서 이강인의 활약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9일 PSG가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PSG는 지난 시즌 종료 이후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났지만 올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이강인을 포함해 덴벨레, 무아니, 하무스, 아센시오, 우가르테, 에르난데스, 슈크리니아르 등 10명이 넘는 선수들을 영입해 선수단을 개편했습니다. 르텐스포르트는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선수단을 새롭게 단장했다. 많은 선수들이 PSG에 합류했고 일부는 시즌 시작부터 인상을 남겼다며 PSG는 메시나 네이마르 같은 스타들이 사라졌고 프랑스 국적을 가진 선수들로 대체됐다. PSG에 좀 더 프랑스의 정체성을 부여했고 무아니와 덴벨레가 합류했다. PSG는 신예 미드필더 우가르테 영입을 위해 거의 6천만 유로를 지출하는 도박을 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활약이 적었던 슈크리니아르는 PSG에서 부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장 예상치 못한 활약을 펼친 선수는 이강인이다. PSG 이적 이전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강인은 훌륭한 발견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강인은 PSG에서 사랑을 받을 선수다. 차분한 성격과 함께 기술이 뛰어나다고 조명했습니다. 한편 이강인의 경쟁자로는 미드필더 비티냐와 오른쪽 윙어로 주로 나서는 우스만 덴벨레가 꼽히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지 팬들은 이들이 나설 때보다 이강인 나설 때가 낫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비티냐에 비해 UCL 등 큰 무대에서 압박감을 덜 느끼고 천재성을 보여주는 한편 덴벨레보다는 더욱 효율적이고 정교한 플레이를 펼친다는 것인데요. 프랑스 리그가 11라운드를 지나 시즌 중반으로 접어든 시점에도 PSG의 확실한 주전 조합과 포메이션을 규정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음바페와 덴벨레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수 구성을 하고 경기 중에도 수시로 포메이션을 바꾸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미드필더들이 풀백처럼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하면서 공격력이 떨어지는 악순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패스 축구를 표방하나 골을 넣어야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패스가 축구의 목적인 것 같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바페, 덴벨레에 많이 의존하면서 경기력 기복도 심한데요. 다만 덴벨레의 부진이 계속 이어진다면 엔리케 감독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답하고 재미없는 축구를 할 것인지 이강인을 중용하며 더욱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할 것인지 보수적인 선택을 해온 엔리케 감독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PSG 엔리케 감독은 랭스와의 리그왕 원정 경기를 앞두고 경기 전 기자회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먼저 지난 밀란전의 역전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지난 패배에 대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챔스와 리그는 완전히 다른 대회입니다. 이미 보여드린 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을 기점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의 선두주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개선해야 한다며 선수단의 분발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상대팀 랭스에 대해 그들은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아는 잘 조직된 팀이며 또한 이번 시즌 최고의 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기기 위해 경기를 할 것입니다. 치열하고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고 90분 동안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에머리의 프랑스 대표팀 소집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저는 그가 소집된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그가 PSG와 같은 팀에서 시작한다면 그는 프랑스에서 그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다라며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주전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는 비티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우리 경기에 적응된 기술과 몸 상태를 가진 선수입니다. 훌륭한 선수고 중간에서 더 많이 뛰지만 수비형 미드필더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윙에서 뛸 수도 있습니다.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가장 많이 뛴 선수 중 한 명인 우리에게 중요한 선수라고 발언했습니다. 엔리케는 볼간수, 탈압박을 중요시하면서 수비적인 가담, 활동량을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에서 다소 네임 밸류가 떨어졌던 선수들을 중용했던 이유가 바로 활동량, 수비 가담 능력을 중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비티냐를 칭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상 중인 아센시오에 대해서는 그는 치료실에서 나와 선수단에 복귀할 수 있지만 먼저 좋은 몸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쯤 그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각오를 전했는데요. 우리는 홈이든 원정이든 예측 불가능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경기 공격적으로 경기를 합니다. 항상 홈에서 팬들 앞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그곳에서 더 대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홈에서 경기하든 원정에서 경기하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철학으로 모든 게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격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엔리케 감독이 고집을 내려놓고 이강인 선발 카드를 꺼내들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레전드 선수들의 극찬 발언이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마요르카 동료였던 무리키는 인터뷰에서 이강인과 함께한 것을 영광이었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하며 이강인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묻어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인물도 빼놓을 수 없죠. PSG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 마케팅에 진심인 상황인데요. 현지 언론에서는 이 와중에 일본의 데스탁 후보를 영입하지 않고 이강인을 영입한 것에 마케팅이 아닌 실력이 가장 우선시되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큰 상품성과 구매력을 지니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후보를 영입했어야 했는데요. 이강인을 영입한 데에는 결정적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PSG 단장 캄포스입니다. PSG 단장 캄포스는 유망주 스카우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가 점찍은 선수들은 모두 월클이 되기 때문에 그가 찍기만 하면 일단 몸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성공이 보장된다고 할 만큼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2012년 그는 무리뉴의 부름을 받아 레알 마드리드의 스카우트 겸 전술 분석가가 되었습니다. 부임 당시 언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카르바알과 카세미로의 잠재성을 알아보고 팀에 추천했습니다. 무리뉴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이후 캄포스 역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났는데 그가 새로이 자리 잡게 된 팀은 당시에 구단주가 바뀌면서 재정이 넉넉해졌던 AS 모나코였습니다. AS 모나코의 기술 이사로 자리 잡게 된 캄포스는 라다멜 팔카오, 주앙 무티뉴 하메스 로드리게스 등의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을 주도하며 그의 안목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구단주가 소송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유망주 영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캄포스는 베르나르도 실바 파비뉴 토마 르마 앙토니 마샬 킬리안 음바페를 AS 모나코로 영입하며 팀의 미래를 위한 전력을 구축해내며 다시 한번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AS 모나코를 떠난 그는 릴의 부름을 받아 그곳에서 단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릴에서 캄포스는 니콜라스 페페를 영입하였고 이후 페페가 떠난 뒤에는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며 안목을 발휘했습니다. 열거한 선수들 모두 월클이 되었거나 월클급의 수준급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대박 상품을 배출해 명성을 높였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는 PSG 단장으로 활약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